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임신 초기를 지나서 이제 4개월에서 6개월 되면 4개월부터는 어때요? 우리가 애가 이제 그 안에서부터 이제 태동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태아는 태주를 통해서 필요한 영양분을 받아들이고 이때부터는 이제 성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손톱 발톱 나고 눈의 기능이 6개월부터 시작이 되고 그죠? 우리 이제 나이 든 선생님들은 아유, 그래, 그때가 그립다 하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손주, 손녀, 그죠? 손자, 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제 인간 행동학 사양경을 배울 때, 아, 그래, 이런 게 있었지 하고, 생각을, 이제 재생시키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임신 말기, 태아의 발달이 완성되어서 자궁밖에서 생존 가능한 개수니까 10개월쯤 되면, 그죠? 이 아이가 이제는 엄마로부터 이제 분리가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 유전적 오연이 있었고 이거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분만, 그죠? 분만 진통이라고 부르는 이제 어떻게 되겠어? 저는 자궁 이게 저희 분만 자연 분만이 아니라 제왕절개를 했어요. 선생님들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제왕절개 처음 할 때는 잘 모르는데, 두 번째는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이제 무통분만으로 주사를 넣어서 이제 하니까 무통분만으로, 이제 했던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여자 선생님들은, 아, 맞아. 그때 그랬었지. 근데 우리 딸은 저를 닮아서 당연히, 제왕절개를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자연분만으로 그 마른 애가 애라 잘 날 수 있을까? 생각했던 애가 자연 분만을 하는 거 보면서 아, 친정엄마를 닮아가는 게 아니구나. 그죠? 다 우리는 그러잖아요. 친정엄마 닮아간다고 하는데 저희 딸은 또 이제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통의 시작에서부터 신생아의 출산까지 시간 뭐 초산부 14시간, 경산부 8시간 정도 근데 우리 딸은 이제 뭐 8시간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분만 단계별로 보면 분만의 전고 증상, 분막 1, 2, 3, 4개를 거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임신과 출산의 의미에서 아기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생을 시작하는 거죠. 이 아기는. 그래서 태능기는 아기에게 생물학적, 그죠? 태능기는 생물학적으로 완전하고 정상적인 인간이 되는 결정적인 시기이다. 그죠? 그다음에 시기적인 부모의 관점은 이게 태내기는 2주에서 8주, 그죠? 그래서 이제 이 태내기들이 2주, 8주에서 생물학적으로 인간이 되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부모의 관점에서 심리적인 의미와 현실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과 출산은 자신의 생산성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형식적인 의미에서 임시과 수사는 이전의 다양한 역할과 함께 부모라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임신을 하면서 그 환찬, 임산부가 있는가 하면 이 임신을 함으로써 우울증에 걸리는 임산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부모 입장에서는 이제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걱정이.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 아이로 인해서 내가 모든 거를 잃을 거라는 또 이제 그런 생각을 함으로써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도 우리가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사회 관점에서 국가와 사회 관점에서 출산은 세대 확장, 그죠? 계승을 의미하면 단순한 노동력의 재생산뿐 아니라 국가 및 사회 존속이라는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의미를 그러니까 그런데 생산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은 우리가 이 젊은 애들이 결혼을 하는데, 아이를 안 낳아요. 아이를 안 낳아. 그래서, 아이를 안 낳고 지금, 애완견, 그죠? 애완견을 키우는 인구수가 1,500만 명이래요. 1,500만 명. 그래서 우리가 유모차에서 당연히 아기가 탔나 보다 했는데 강아지 유모차들이 이제 이 길에 잘 질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오늘의 현실이에요.
낳아서 유모차에 태워야 할, 인구 절벽인 이 시대에 살면서, 아이들을 안 낳고 오히려 강아지만, 그죠? 강아지와, 제가, 우리 조카애가 보면, 결혼한 지 거의 10년쯤 됐어요. 근데 강아지와 고양이를 한 10마리를 키우는 것 같아요. 미치는 거죠. 진짜 옆에서 볼 때.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 되면 애를 낳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아마 이제 속이 터지죠, 터져. 강아지, 고양이를 3마리 키우고 강아지를 한 7마리 정도 키우는 것 같아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는 빨리 아이를 진짜 한 2명, 2명, 한 명이 아니라 한 2명 정도 나서 이 나라가 없어지지 않도록 그저 초저 출산의 이 현실의 벽에서 탈출을 해야 돼요. 탈출을. 현실의 특기에 사회복지 실천을 보면 첫째는 대학의 사회복지 실천에서 생물학적 측면을 봅시다. 49쪽에 있어요. 49쪽에 보면 임산부의 건강 문제, 그 다음에 선천적으로 이 아이가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우리 딸을 보니 몇 개월 되니까 이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 그 검사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요즘은 거기 선천적인 장애, 뭐, 그 다음에 이제 후천적인 장애, 장애가 있는 그 판별 검사를 함으로써 심리적인 안도감을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임산부의 건강 문제나 선천적 장애 발생의 문제 예방하는 측면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생물학적 측면에서는 금주, 카페인, 그죠? 술을, 담배를 절대로 해서는 안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어, 동의하를 출산할 경우에는 장애인 전문 기관과 연계하여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 조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원조해야 된다고 나와 있고요. 그러면 이 심리적 차원, 원하지 않는 아이의 임신과 출산으로, 그죠? 나는 임신할 계획이 없었어. 근데 내가 원하지 않는 아이를 임신했네? 그러면 출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울증이 오는 거고. 그래서 임산부의 부정적인 심리 반응을 고려하여 출산 전에 낙태, 선택, 가족 계획 등을 수정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정보 제공, 임산부와 가족 올바른 근데 요즘은 낙태 수가 없게끔 법으로 금지가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셋째, 사회적인 측면. 임산부가 빈곤으로 임신 기간 중 필요한 영양, 의료적 보살핌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물리적인 환경이 열악한 것 또는 직장 생활을 하는 임산부의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과로와 스트레스 등으로 태아기에 문제를 야기죠. 근데 요즘은 임신을 하게 되면 임신과 출산을 하면서 그 육아휴직을 공무원들은 한 길게는 2년까지도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인이 육아휴직을 내거나 아니면 남편이 아니 이제는 눈치만 보고 육아휴직을 냈던 그 상황에서 이제는 눈치 안 보고 자연스럽게 육아휴직을 내고 아이를 양육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영아기, 중요해요. 3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그죠? 3살 버릇 여든까지 갑니다. 봅시다. 그러면은 영아기는, 어, 봅시다. 신생아. 생후 1개월까지를 말하는 거죠. 생후 1개월까지를 말하는데 주로 모체에서 갓 태어난 신생아 몸무게는 보통 3.5kg이고 키는 50cm 정도. 근데 저희 손주 녀석은 태어날 때 3kg가 안 됐어요. 2.9kg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먼저 다 채우지 않고 나왔기 때문에 몸무게가 뭐 몇 킬로가 되면 이제 인큐베이터 들어가는데 다행히도 아마 2.9kg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큐베이터도 면했고 키는 이제 제가
기억이 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부는 뭐 우리가 뭐 알잖아. 쭈글쭈글하고 왜 금방 태어나기 때문에 태지로 덮여 있고 눈꺼풀과 뭐 퉁퉁 부어 있고 이제 그 양수를 뒤집어 쓰고 나왔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울퉁불퉁하고 이제 근데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 피부가 처음에 빨갛게 되었던 애들이 이제 뽀샤시하게 예쁘게 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루 종일 자잖아요. 그죠? 하루 종일 자고 수면 시간 하루에 보통 18시간 정도로 대부분 시간을 잠자는데 보낸다. 그래서 이 신생할 때는 엄마의 뱃속에 있는 환경과는 너무나도 그죠? 그 안에서 양수 속에 있었던 거기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밖으로 나왔기 때문에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을 해야 돼요. 그죠? 이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게 됩니다. PIE 제가 일장에서 늘 얘기했죠. PI 인간은 평균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퍼스는 environment. 그죠? 그래서 지금부터 아이가 보고 잘 듣지는 못하지만 엄마의 역할, 아빠의 역할이 주는 이 아이의 인성이 간다는 거죠. 그죠? 평생 간다는 거를 우리는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념. 여기서는 불규칙적으로 120페이지 빠르게 울고 검고 그다음에 가슴 둘레보다 머리 둘레가 더 크고 동체 길고 하지는 짧고 그래서 대부분 18시간 잠자는데 보내고 반사 운동, 시술이 주로 반사 운동을 하죠. 그죠? 그래서 이 반사 운동은 중요한 운동 능력 발달의 초석으로 작용한대요. 그래서 생존 반사, 그죠? 생존 반사가 있습니다. 생존 반사는 신생의 생존에 필요한 거죠. 유해한 자극에 대한 자기도 모르게 보호 기능을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유아의 기본 욕을 충족하고 그죠? 눈꺼풀이 반사. 그 다음에 반사. 우리 애들이 손주를 보니까는 예, 그죠? 있어야 이게 빠른 자는 것 같아요. 그거 빨면서 잘 이렇게 편안하게 수면을 취하는 걸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런 반사는 뭐라고 그래서지? 그런 반사는 이 가장자리 쪽 뺨을 두드리면 아이가 자기의 근을 향해서 머리 두는 거. 삼주 소멸한다. 그러니까 그런 반사는 여기서 이제 이게 반응을 일으키면 그쪽을 쳐다본다는 거. 원시 반사는 뭐예요? 원시 반사 나오네. 신생아의 생육은 무관한 반사, 인류의 진화 과정에 그냥 흔적이다. 원시 반사. 그 다음에 모르 반사는 껴안는 반사 운동을 경악 반사라고 놀라면서 등을 구부리고 머리를 뒤로 젖히며, 그러니까 몸을 재빠르게 움직이는 모로 반사. 그죠? 반응이.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원시생 생육과는 무관. 지금 인류의 진화 과정의 하나다. 원시 반사. 뭐, 그다음 뭐 걷기 반사, 쥐기 반사, 뭐 바빈스키 반사는 알잖아요. 발바닥으로 간지를 풀면 자기도 모르게 뭐 반응을 일으키는 게 바빈스키 반사. 많이 들어봤잖아요. 모로 반사나 바빈스키 반사, 뭐 빨기 반사, 뭐 쥐기 반사, 뭐 걷기 반사는 다 우리가 들어봤던 내용이고. 자, 이제 시각 발달, 시사의 시각 발달을 한번 봅시다. 시각 발달 생후 15일이 지나면은 어때요? 이제 습관을 색채 90별이 가능하대요. 그래서 1, 2개월부터는 대상의 거리에 따라서 초점을 맞추고 사물의 배에 사물의 얼굴 더 오랫동안 응시하고 있다. 가 발달되어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대요. 그죠? 그래서 왜 임신이가 되셨으면 아빠가 배 두드리면서 아기야 이거 잘 듣고 있니? 내가 너의 아빠란다. 그죠? 그런 안에서 이 아이는 듣고 있어요. 그래서 출생 전부터 발달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그 높고 강한 소리에 그래서 생후 3주 정도부터는 엄마의 음성을 듣는데요. 그죠?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엄마가 아주 가장 애착 관계에 있는 그런 관계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생후 2주일 맛에 대한 식별 반응, 후각.
자극적인 냄새로 가고 촉각, 어머니와의 피부 접촉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발달이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촉각의 발달, 출생시 입술과 혀를 제어하고는 발달되지 못했으나 생후 6개월이 지나면 발이나 손의 촉각을 이용해 이제 주변을 보고 탐색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보게 되면은 저희 손주, 이제 뭐, 태아기, 영아기 이렇게 보면서 우리 손주하고 이게 많이 이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음, 그러니까 뒤집게. 아니, 다른 그 조리원에서 만난 그 엄마들 얘기 들어보면은 이렇게 다 뒤집기를 해. 근데 이게 계속해서 보면은, 들어보면은 저희 손주가 가장 느린 것 같아요. 손주 옆에서 지켜보면서 얘는 왜 이렇게 느린가 하고 이제 걱정을 하는데 저희 딸은 표현인가 언젠가지. 그리고 걷기도요. 어, 14년 됐는데도 애가 못 걷니까 우리 딸이 14개월 때 걸었거든요. 근데 이 수주에는 14개월이 돼도 걸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 할머니 입장에서는 되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할머니 입장에서 되게 걱정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 딸한테 그래서, 야, 얘 병원에 한번 데려가야 되는 거 아니냐, 어?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이제 걷지를 못하니까. 그랬더니 얘가 뭐, 딸이 뭐라냐면, 엄마, 걱정 없어. 언젠가는 걸을 거야. 대표인 거야. 근데 12개월 되니까, 그러니까 너무 늦는 거죠, 우리 손주는. 그래서 12개월 되니까, 걷더라고요. 지금, 이사하고 나서 이제 보지는 못했지만 아마 잘 걷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영아기. 그래서 영아기는 태어나면서 만 2세, 즉 24개월까지, 그죠? 그래서 현행 우리나라의 보육 서비스에서는 영아를 36개월 미만으로 정한다. 만 2세까지 한 문제 영아기를 더 세분해서 만 2세까지 영아기로, 만 2, 3세까지는 걸음마기 토들럭으로 구분한다. 그래서 영아기는 발달의 여러 영역에서 급속한 성장이 그러니까 급속한 이 영아기 때, 그죠? 만 2살까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낮추면 3살까지는 여기서는 이제 엄마의 밀접한 애착 관계가 여기서 어떤 영향을 이 아이의 인성에 미치는지 한번 중요하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과학을 수행하면서 인격 제로, 그죠? 여기 나오는 햇살의 밑거름이 형성이 되는 거야, 지금. 이 영아기 때는, 그죠? 영아기 때는. 그리고 기본적인 운동 능력, 언어 습득, 개념 형성 등의 인지적 발달이 이루어진다. 까지는 그죠? 이게 가장 인격의 성장과 발달, 밑거름, 기본 베이스가 이루어지고, 인지적 발달이 이루어지고, 웬만한 건 여기 이 시기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관계를 형성하여 다른 사람과 정서적 유대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아기의 가장 큰 변화는 일어서서 이동하는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다. 지금 얘기도 가끔 일어서서 이동하는 거. 걸어. 때가 되면 걸어야 되는 거죠. 때가 되는데 잘 걷지를 못하면은, 엉망 체력 대표. 걱정. 병원에 데려가라. 힐들의 이게, 그죠? 그래서 건강한 운동의 시기이고, 한두 달은 아직, 아빠라는 단어는 확실하게 쓰는 것 같더라고요. 이 기간 동안 무력한 존재인 영아는 하나의 독립 개체로서 성장한 준비를 하게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시기 발달을 봅시다. 인간의 성장은 출생부터 일반적인 원리에 따라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성장은 머리에 시작돼서 아래쪽에 두미 발달 원리에 따라 다이부터 발머리 그리고 또 이제 이게 뭐예요? 지금 입술은 뭐 2배 가깝고 수배 늘어나고 그래서 골격이는 이제 근육의 발달도 이제 많이 발달이 이른다. 이 아기한테 아이한테 얼마만큼 영향을 잘 주느냐에 따라서 이 골격이나 근육도 잘 자라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발달에는 개인차가 존재한다. 따라서 영아의 자발적인 환경과의 접촉과 탐색에 목표가 주어지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뭐요? 봅시다. 붙잡고 서기 7개월, 붙잡고 걷기. 어머나, 혼자서 걷기, 혼자서 서기 11개월, 혼자서 걷기. 보통 이게 한돌 되면 다 걷죠. 그죠? 한돌 되면은 다 걷는데 우리 손주는 15개월이 거의 돼서야 걷기를 하니 많이 늦은 거죠. 많이. 그다음 숟가락질하기 24개월. 그러니까는 24개월이면 한 3살 된다는 거잖아요. 3살은 돼야 숟가락질하기나 옷 벗기나 달리기 15개월, 14개월 아직도 많이 남았게 있네요. 혼자서 계단 오르내리기 이렇게 되면은 이걸 한 3살 정도 되면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자, 감각과 지각 발달. 이 시기에는 감각과 지각이 발달하죠. 그죠? 시각 능력은 감각 정보의 80%가 시각으로 획득하고 타 감각에 비해서 그 전체보다는 부분을 보게 된대요. 전체보다는 부분을 보게 되고 정지된 것보다는 움직이는 물체를 선호하고 그죠? 근데 움직이는 물체를 선호하니까 어떻게 모빌 어릴 때는 모빌이 되게 촌스러웠거든요. 근데 요즘에 모빌은 왜 멋있는 게 많이 막 이렇게 이게 앞에 이게 천장에 붙여 있잖아요. 근데 진짜 예쁜 게 참 많읍디다. 그죠? 사람보다는 인간의 얼굴을 더 좋아하고 특히 눈을 맞추고 우리가 많이 해주잖아요. 아이한테. 그래서 청각 능력은 낯선 사람이나 아버지의 목소리보다 어머니의 목소리 왜 어머니의 목소리에 더 민감했어? 부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엄마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배에서부터 같이 함께 했기 때문에 엄마의 목소리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촉각 능력은 6개월 정도 되고 촉각을 사용하여 물체를 탐색하고 촛불물에 손의 감촉으로 물체를 식별한다. 인지적 발달, 그죠? 영아의 감각 운동은 지능 발달의 기초가 되고, 그죠? 영아의 감각 운동은 어떻다? 지능 발달의 기초가 되고, 지능이 유기체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발달한다. 그래서 영아는 선천적으로, 그죠? 우리 아기들은 선천적으로 타고는 반사행동으로 하게 선천적으로 타고나, 그리고 경험의 세대에 적응 반응하게 되고, 또 그 이후에 반사행동을 통합하여 어느 정도 의도적인 행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게 이제 영아 2세까지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아는 조건을 통해서 그죠? 많은 것을 학습하고 그 감각 운동도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키워지고요. 이럴 때는 이게 인지적 발달. 그 우리 선생님 보니까 왜 아기들 그 놓고 밥 먹는 데 있잖아요. 그죠? 아기 책상, 아기 밥상. 그래서 그랬는데 그 안에서 이렇게 아이를 내가 이제 끄집어내려고 그랬더니 얘는 그 안에서 나오고 싶지 않은 거야. 그랬더니 보니까 발에다가 힘을 주고 있더라고요. 감각적으로 나는 못하니까 이 신체적으로 감각을 통해서 표현을 하더라고요. 나는 일어나고 싶지 않아. 할머니한테 이렇게 떠넘겨서 밖으로 나오고 싶지 않은 게니까. 그러니까 다리에다가 힘을 주고 있으니까 이게 들어 올리기가 알죠? 왜 시장 가면 그 아기들 밥상 같이 이렇게 앉는 거 집에도 있어요. 아이들 집에는. 그랬더니 그런 이렇게 그래서 이 아이는 표현은 못하지만 나는 나가고 싶지 않아. 일어나고 싶지 않아. 라고 발가락에 발에 힘을 꽉 주고 있는 걸 보면서, 아이들도 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구나. 그다음 20살 때 영아의 가장 중요한 인지적 발달은 대상 영속성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상 영속성은 뭐냐? 57쪽을 맨 위에 보면 사물이 우리의 바람이나 생각과는 우리의 바람이나 생각과는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물건, 생각하고 있는 바람이 아니야. 그냥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얘기하는 것이 사물이 내 눈에 보이지 않아 없는 것 같이 생각되더라도 지금 내 앞에 없어. 그렇지만
내가 여전히 그 존재가 하고 있다는 걸 느끼는 게 이제 그 머릿속에 계속해서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머릿속에 인지하고 있단 말이죠. 그게 대상 연속성이에요. 그죠? 지금 현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거기에 있다고 믿는 인지적 발달의 대상 연속성. 자, 이제 정서적 발달. 정서 이해와 표현은 뭐래요, 지금? 여기서 일찍부터 시작하고 점진적으로 발달하고, 여기서는 어떻게 되겠어? 이 아이들은, 이 시기의 영화들, 2살짜리까지는 작은 일에 쉽게 좋아하고 단순하죠. 그다음 쓰면 뭐든 다 되는 거야. 이게 분노의 표출도 자주 하지만 곧 풀어지거든.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원하는 거 있으면 뗐으면 다 들어준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적당하게 잘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들의 기본적 정서 표현 발달의 주요 유형은 기쁨, 분노, 불안, 공포 이 안에 희노애락이 다 들어있어요. 정서 표현을 해야 돼. 그죠? 자, 이제 정서 발달 3개월경 되면 분노의 감정도 표현이 되고요. 6개월경 되면 공포감과 분노도 이제 여기서는 증가하고 2살쯤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자의식이 애들이 완전히 성숙한 애들 같아. 자의식이 분명해지는 시기예요. 여기서 2살쯤 되면은 자의식이나 독립의 요구 때문에 어른의 요구에 대해서 심한 분노나 떼쓰기 또는 저항의 표현으로 저항의 발굴육이나 차기, 물건을 던지거나 이제 차기가 무슨 막 금방 다크처럼 막 떼쓰고 막 뭐 요구하면 다 들어주고 안 들어주면 막 그냥 떼쓰고 저항하고 물건을 함부로 던지고 이런 잘 잡아줘야 돼요, 부모님은. 부모의 역할은 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이게 속설이 저는 맞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게끔 부모가 딱 저기 자제할 수 있는 힘도 키워줘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애착은 영아와 양육자 간에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친밀하고 강한 정서적인 유대관계죠. 그래서 생후 6개월에서 8개월 정도에 발생합니다. 정서적으로 있어서 영아는 부모가 양육자와 상호작용에서 자연히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다, 돌봄을 존재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엄마랑 애착 관계에 있던 애들은 엄마가 안 보이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표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네요. 영화는 애착 대상이 없을 때는 애착 대상을 찾으며 그의 주의를 끌려고 하고 애착 대상과의 분릿이 어떻게 되겠어요? 당황하고 불안 증세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생후 6개월, 8개월부터도 벌써 이 애착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회적 발달에서 이 애착 형성과 발달의 과정은 영아기에 발생하는 사회적 발달이 당연히 내가 3살 때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발달했느냐에 따라서 이 사회적 발달에 같이 뭐 유치원에 가서 잘 원아들과 친구들과 또래들과 어울릴 수 있는 발달의 기초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형태고 1차 양육자인 어머니가 애착 형성의 주요 대상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된 애착 형성을 때 유아기의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성향을 보인다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언어적인 발달, 그죠? 59쪽에 있죠? 언어 발달은 인지 발달과 사회 발달의 깊은 관계. 그래서 언어를 습득하고 사용하기 전에도 아기는 그들의 울음이나 얼굴 표정들, 어머니의 비언어적인 얼굴 말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비언어적 온몸을 통해서 비언어적인 편에서 엄마와 소통을 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어적 발달 뭐 한 단어 단계 뭐 9개월부터 이제 시작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단어 뭐 생후 20개월 되면 생후 20개월 저희 손자는 이제 5개월 남았네요. 그죠? 2달쯤 되면 이제 두 단어를 결합시켜서 의사를 표현하기 시작해서 약 50개의 단어를 말할 수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는 이제 사회복지 실천 교과서의 첫 번째, 뭐 여기서는 뭐 두 번째, 세 번째 지금 61쪽에 있어요. 그죠? 61쪽에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이 장에 태내기,
영아기. 그래서 중요한 건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3살 버릇, 여든 간다. 그래서 3살까지는 부모의 그 환경적인 요인이 아이의 인성의 발달, 성장과 사회성의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우리가 꼭 인지를 하시고, 손주나 그 다음에 손녀가 태어나면은 할머니들의 그죠? 옛날 경험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아이, 딸이나 이렇게 저기 며느리들이 아이를 잘 키우고 있나? 한번 옛날 경험이나 연륜을 통해서 살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은데, 지나친 간섭은 절대로 안 되죠. 그죠? 자, 저는 여기서 물러나고 다음 주에 우리 선생님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